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가격이 결정이 될 때 법인이라는 새로운 수요자들이 등장을 했죠. 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어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그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 제가 어제 늦게까지 강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영상을 올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고객님들한테 계속 문의가 와요. 부산 다 빠져 있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또 거기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매기가 부산으로 넘어오지 않겠나. 그러면 부산은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본인들에 맞춰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6.17 대책이 어저께 발표가 되었는데, 부산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출 규제를 하는 그 대상 주택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졌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매우 강력하다 판단됩니다. 저는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는 대책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가열지구라든지 투기가열지구 조정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예금 잔액 증명서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원 등 뭐 여러 가지를 내는데, 요 제출 대상이 투기가열지구 9억 초과해서 투기가열지구 모든 주택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사실 세무서의 증빙서류 제출을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압박을 받습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라든지 실수요자들도 주택 매수를 좀 꺼리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좀 아쉬운 것은, 이번 대책에 좀 아쉬운 것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매수 의지까지도 꺾어서 생애 처음 마련하는 집 또는 뭐 바깥 하는 집까지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열 요인 차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하고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선제적으로 가열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갭 투자하고 법인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 소유를 잡는 규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가열 지구라든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고, 개입 투자를 막기 위해서 주택 담보 대출이라든지 전세 자금 대출 규제를 좀 강화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건절,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한번 드릴 건데, 서울은 전체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죠. 그리고 이번에 대전, 청주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은 뭐 투기가지구 그대로 묶고 있고요. 지금 보면 부산, 울산이 없습니다. 부산, 울산 다 비껴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또 다시 눈 돌릴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대로 될 건지 아니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건지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조정 지역이 확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은 빠졌어요. 외관상으로 부산 지역은 거의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 위쪽 지방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부산에서도 언론에서도 나왔던 수영구가 이제 포함이 되니 안 되니 말이 많았는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정량적인 지표는 다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영상에서. 조정지역 지정은 국토부가 맘먹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번 대책은 서울하고 수도권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요. 근데 부동산 대책 하나하나 읽어보면
언제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대책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부산도 언제든지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산 지역이 규제에서 빠졌다고 해서 좋아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부산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이 법인 규제거든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법인 규제입니다. 법인을 활용한 그 투기 소유를 근절하겠다는 건데 법인들 규제가 사실 좀 너무 늦었죠. 사실 지금부터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못 모르고 따라 들어가는 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장을 만든 주체가 법인 투자자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 그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부산에도 벌써 몇몇 지역에는 법인 투자자들의 매도 사인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제적으로 작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기 전에 5월달, 6월달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작년에 2019년도에 말 정도 되면 부동산 경기 턴할 거라 하면서 제가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 쪽에 있는 투자법인에서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시그널이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애들이 지금 이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5월 말부터 6월 초에 매도 사인을 몇몇 지역에서 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이런 말씀을 드려갖고 또 다른 어떤 피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6월 3일 날 마지막으로 매매를 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서 조정을 받을지 여기서 조정을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럼 뭐 신이 아닌 이상 어찌 알겠습니까? 뭐 경제 분석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부산 지역에 어떤 파괴 효과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면 그동안 그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그 투자법인들 이번 대책 이후로 엄청난 규제를 이제 받게 됐는데 사실 이때까지 부동산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법인들은 요번에 부동산 대책 한 번에 완전히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법인들에게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합산을 했어요. 양도세 중과.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지죠. 어쨌든 부산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이 오는 거 아니냐. 부산이 비규제 지역이니까 부산은 더 부각받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뭐 그렇게 됐으면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 비규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과연 그렇게 될지 뭐 어찌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조금 경고를 해요.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 곧바로 조정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다른 규제들도 예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신탁법을 조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회피를 하는 걸 규제할 거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임대차 보호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임대차 3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갔잖아요. 예. 향후에 8월부터는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광역시에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되고요. 당분간 시장은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그 투자 법인들에 대한 투기 수요를 이제 근절하겠다는 그 내용을 보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통 법인을 통해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는 사례가 최근 많았죠.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이고 또 2019년도만 해도 제가 서울 지역은 꺾일 수 있다 하더라도 부산 지역은 턴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혼자서 노래를 불렀었어요.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럴 때 부동산 법인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당연히 그 개인에 비해 가지고 법인이 적용받는 규제가 훨씬 덜했기 때문에 신설 부동산 법인도 수도 엄청나게 늘었고, 그런데 이제 그 애들을 갖다가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합 부동산 세율을 최고 세율을 이제 적용하면서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법인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하여튼 이게 개인들한테 다 적용됐던 내용인데 이제 법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법인들은 좀 깝깝해진다 이래 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가격이 결정이 될 때 법인이라는 새로운 수요자들이 등장을 했죠. 등장을 하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딱 이렇게 1대1로 매치된 상태에서 수요자가 조금만 늘어나도 부동산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수요자가 많아도 가격이 튀버립니다. 예. 지금은 법인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을 법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팔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공급이 늘어나겠죠. 공급자가 늘어나는 거죠. 팔 수 있는 매도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덤벼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추이를 체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인을 활용한 그 투기 수요를 근절하게 되는데, 일단 주택 매매 사업자라든지 임대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을 완전히 금지를 해버려요. 202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입니다. 2주택 이하 조정 대상 지역 내는 1주택 이하 포함이고요.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3% 매긴다는 거잖아요.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로 3% 적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10억짜리를 만약에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년 3천만 원씩 냅니다. 그리고 4천만 원씩 이러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내용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내용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안 팔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러는데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시 추가 세율 인상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기본 법인 세율에서 10%를 추가 적용을 했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올해 안에 매도를 하는 거죠. 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동산 매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때까지는 부동산 매매업이 자유업으로 영업 중이었죠. 근데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를 해 설립 요건이라든지 의무사항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규제가 심해지죠. 그리고 법인 거래 조사를 강화해서 특별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법인인 경우 또 20대 이하 외지인들, 20대 이하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거의 정여성이죠. 정여세. 그죠? 그리고 외지인들, 만약에 풍선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 막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지금부터는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고민을 하고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상으로 그 6.17 부동산 대책이 부산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충 봤는데요.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주 요인인 수요 기반이 조금 어려워진다는 것은 가격 형성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아는 것만 보이고 아는 것까지만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